백화점 로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노숙자 좀 치워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쫓겨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살 오미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끝이 떨립니다. 그날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요즘 힘들대. 반찬 좀 해주면 좋아할 거야. 늘 미안함 섞인 목소리. 저는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내가 해줘야지. 김치, 가지나물, 미역국.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를 준비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향수 냄새, 조명,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민지가 순간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빠르게 표정을 고쳤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잠깐 굳는 입술. 제가 봉투를 내밀자 민지는 카메라를 흘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니까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는 밝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 좀 이상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대로 제 손에 들려있는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음식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지하철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저는 아들의 부탁으로 음식을 해줬을 뿐이고 그저 그녀의 세계에서 제가 필요 없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반짝이는 세계, 그곳에 평범한 시어머니의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따뜻함 속에서도 마음 한 구석이 쓸려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제 삶의 문을 다시 여는 시작이 될 줄은요. 사람들은 저를 시장 골목에서 장아찌나 담아 파는 소박한 노년의 여자로만 봅니다. 작은 점포 하나, 바랜 간판, 장아찌 국물 묻은 손, 누가 봐도 그냥 열심히 사는 할머니. 그게 세상의 시선이었지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 즈음 남편과 작은 철물점을 했습니다. 목과 망치, 양동이 등을 파는 그런 철물점이요. 그러다 가게가 있는 시장이 죽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게에 매달리기보다는 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길은 남아 있었고 기회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모아 한 평, 두 평 조금씩 땅을 사모았습니다. 저 할머니 또 땅 사러 다니네. 손가락질도 있었지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서, 도시재생 자료, 은행 보고서까지. 시간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다시 살아났고 담장은 허물어지고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땅이 그 중심이 되었지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백화점, 병원, 사무타워, 그리고 카페들까지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의 부지도 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면 본사 임원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돈이란 게 사람을 변하게 하고 관계를 허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 철칙은 늘 같았습니다. 재산은 숨길수록 안전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해요.
그렇게 믿게 놔뒀습니다. 겉모습의 초라함이 저를 지키는 방패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문이 제 앞에서 닫혔을 때 저는 마음 깊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필요하다면 보여줄 때가 온 거겠지. 오랫동안 감춰둔 이름, 오랫동안 숨겨둔 자리. 이제는 그 문을 열 시간입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은 태수입니다. 사법고시, 아들은 10년을 바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버티고 또 버티던 모습, 그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해내겠지. 하지만 세상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반복해서 떨어졌고 어느 순간 태수의 손엔 책 대신 다른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사업해 보려고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새로운 길을 찾는 걸 저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저는 조용히 작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의 날개가 돼줄 수 있다면 그게 부모의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은 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기회는 잡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한숨만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저는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서면 되는 거야. 잠깐이었지만 그 말에 태수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옆에는 지금의 며느리인 민지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듯한 구두, 반짝이는 액세서리, 깔끔한 말투. 겉모습은 근사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기뻤습니다. 태수가 기대고 싶을 만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옷가게에서 산 제 옷차림을 보며 평가하는 눈빛.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미소. 칭찬 같지만 속에 가시를 숨긴 말들. 어머니는 건강하시네요. 시장 일 오래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 말 속 의미를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 세계와 저는 다릅니다. 결혼 준비 중 태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대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이란 건 사람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지의 말투는 바뀌었습니다. 더 부드러워졌지만 더 차가워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태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할게요. 그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상 풍파를 견디기엔 아직 어린 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불을 끈 뒤 저는 잠시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 저는 알았습니다. 조용한 균열이 언젠가 큰 파도를 만든다는 걸 결혼 후 처음으로 초대받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갓 담근 오이장아찌랑 태수가 좋아하던 미나리 무침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이제 가족이니 따뜻하게 맞아주겠지. 그 마음 하나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올라갔죠. 문이 열리고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던 순간 민지가 급히 담요를 꺼내 소파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보고 그 담요 위에 앉으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바로 오셨어요? 그 말에 제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지는 창문을 슬며시 열며 웃었습니다. 집안에 다른 냄새가 벨까 해서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안 나더군요. 식탁에 앉았더니 민지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을 때는 뭐 하셨어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철물점 했지. 아, 그러셨나요?
짧게 건조한 대답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음식 봉지가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조금만 더 다가가면 저 아이도 따뜻해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 속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저 아이는 이미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그 마음은 벽이 되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 저랑 브런치 어때요? 세대 화학 콘텐츠 찍는데 어르신 나오시면 반응 좋아요. 예쁘고 공손한 말들. 하지만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콘텐츠 촬영, 저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린데 그 마음 하나로 답했죠. 그래, 한번 나가보자. 카페 앞에서 민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삼각대와 조명, 저를 보자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이쪽이 화면에 더 예쁘게 나와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위에서 아래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화면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신다고 했죠?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장아찌 팔지. 장아찌, 너무 힙하다. 요즘 레트로 감성이네요. 민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언뜻 띄워주는 말 같았지만 그저 콘텐츠를 위한 재미용이었죠. 세상에 보여줄 효심. 그러나 실제로는 화면 밖에서는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소품. 돌아오는 길 햇빛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효도라는 말로도 사람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집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하루였지만 제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 금이 갔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 그 아이가 만든 세계에서 저는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서 있기만 하지 않을 거다. 말하지 않았을 뿐.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마음의 준비를 한 목소리. 민지가 그러는데 집이 좀 좁아서 촬영이 어렵대.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이들의 집을 위한 두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2억 정도. 2억. 사실 저에겐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크게 꽂히는 숫자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등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또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한번 섭섭했다고 등을 돌리는 건 옳지 않겠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틀 뒤 카페에서 만난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은행에 갔고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에서는 따뜻함이 보였지만 민지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만 웃고 눈은 조금도 웃지 않은 얼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조용히 이어진 말. 근데 새 집에는 당분간 못 오실 것 같아요. 촬영도 많고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하고요. 준비가 되면 꼭 초대드릴게요. 혹시 그 전에 오시려면 무조건 미리 연락 주세요. 제 돈은 받으면서 집문은 맘대로 열어줄 수 없다는 말. 저는 천천히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민지 말이 맞아.
요즘 촬영이 중요해서 미리 연락만 주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들이 제 손이 아니라 민지의 손을 잡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예전에 민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냄새. 그땐 그냥 말이었는데 오늘은 분명해졌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내 존재가 불편한 거구나. 돈은 탐나지만 저는 멀리하는 방식.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문서,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한 장씩 손끝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덮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돌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을 줬지만 그들에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돈을 준 순간 더 멀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나를 이렇게 밀어낼 줄이야. 그리고 가만히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기로. 며느리의 그 말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가게 뒷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통이 줄지어 있고 바깥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데 제 마음만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집이 냄새 없이 깔끔해야 해서요.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를 다독였겠죠. 요즘 젊은이들 말투가 그렇지.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겠지. 내가 더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이번엔 알겠더군요.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깎아내리며 이해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천천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늘 매던 장바구니 대신 작은 단정한 가방을 들었죠. 그 속엔 오래 간직해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재개발 자료, 소유 지분 확인서, 세상엔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 번도 내려놓은 적 없는 제 이름들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오니 햇빛이 유리에 부딪혀 반짝였고 버스가 바람처럼 멈춰 섰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민진의 집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지만 가슴 안쪽은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둔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익을 만큼 익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건 겉으로 보이는 작은 가게가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 이름과 품이라는 걸 이제는 저도 조용히 꺼내볼 때가 온 거지요. 문을 밀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위치가 달라질 거야. 며칠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리, 지분 확인, 신탁 구조 점검. 해야 할 일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백화점 쪽 서류는 확인하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레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잠시 들렀다 가려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길을 다시 밟는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조명, 도어맨이 허리를 숙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요, 잘 지냈죠?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는 민지가 오르고 싶은 곳. 하지만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VIP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라운지 준비해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거울 속 제 얼굴이 스쳤습니다. 세월이 담긴 주름, 그 속에서 더 굳어진 마음. 라운지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멀리서 웃음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햇빛 너무 예쁘다. 여기 찍어. 하얀 블라우스,
반짝이는 귀걸이, 삼각대 위 카메라, 민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여기에 당신이 어떻게 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카메라가 켜지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가족이 잠깐 와서요. 달콤한 목소리, 그러나 눈빛은 조급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걸 피하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의아하겠지. 가방 속 서류의 무게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의 웃음이 잦아들 즈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품위는 소리치지 않아도 조용히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내려온 백화점 1층.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엔 은은한 향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전 이곳이 허름한 주차장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쳤고 저는 그 자리의 가치를 보았지요. 그곳에서 다시 민지와 마주쳤습니다. 팔엔 명품 쇼핑백이 주르르, 앞엔 포토존과 삼각대. 저를 본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표정. 카메라 불이 켜지자 다시 웃는 얼굴이 되었지만 눈빛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화면 밖 그림자처럼 밀려났습니다. 뒤에서 속삭임이 따라왔습니다. 저런 사람도 이런 데와 지나가던 할머니인가? 요즘 노숙자들 백화점에도 들어온다더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기요. 여기 노숙자 같은 분이 계셔서 보안팀 좀 불러주세요. 노숙자, 치워야 할 사람, 자기 세계에 방해되는 존재처럼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그 손길이 따뜻하기보다 아팠습니다. 민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촬영 이어갈게요. 라운지에서 봐요. 옆에서 웃음이 흘렀습니다. 에휴, 불쌍하다. 근데 민지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쩌겠어.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직원이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가방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 지분, 신탁, 부동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백화점 조명이 내 손등 위에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엄마라는 이름도 손님이라는 자리도 아닌 오미정. 그 이름이 조용히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문이 닫히자 바람이 살짝 옷깃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릴 이유가 없어서요. 직원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방금 그분 익숙한데, 내 기억엔 SVIP신데, 아까 그 인플루언서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몰라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멀찍이 서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잡으려고 하지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손잡이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지금 제 마음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오늘 저는 확신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걸. 이제 제 이야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날은 백화점 창립 20주년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금빛 리본과 꽃 장식이 햇빛에 반짝였고 정문 앞 레드카펫 위로 카메라 플래시가 꽃처럼 터졌습니다. 초청된 사람들과 셀럽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행사장은 화려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초대장 위 이름을 보자 얼굴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직접 오셨네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행사장 안에는 명품 가방, 번쩍이는 액세서리, 반짝이는 웃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들. 이번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왔다더라. 요즘 젊은 층도 공략해야 하니까.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얀 코트, 얇게 빛나는 귀걸이. 민지였습니다. 멀리서 민지가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표정, 카메라 앞에 설 때만 드러나는 표정이었죠. 민지는 아직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조용하게. 대표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울림이었습니다. 땅이 바뀔 때, 건물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움직일 때 나는 묵직한 울림.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진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미정 대표님, 창립 기념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멈추고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하지만 곧 그 표정은 어떻게 여기에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회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백화점 2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 상권 재생과 본관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하신 분이죠. 조명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제 앞이었습니다. 개발그룹 오미정 대표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플래시가 꽃처럼 터졌습니다. 사람들 속삭임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이래. 이 백화점 본점 부지 제공자라던데? 아까 임원들이 인사하던 분 맞지? 민지의 귀까지 그 속삭임이 닿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조명이 제 앞을 비추고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자리 준비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젠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였군요. 그 말을 들은 민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세계가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다시 돌렸습니다. 가시죠. 임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지는 더 이상 렌즈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세상은 조용히 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세상이 보는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아찌 항아리를 닫고 콩나물을 다듬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조용했고 그저 일상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인터넷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 있던 누군가가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초, 그러나 그 안에는 민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여기 노숙자 좀 치워주세요. 영상 안에는 직원이 제 팔을 조심스레 잡고 저를 데려가는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지 얼굴은 조명 아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영상은 불이 붙듯 퍼져나갔습니다. 시작은 한 줄의 댓글이었습니다.
저 인플루언서 민지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도 어르신한테 무례했잖아. 백화점이 본인 집이냐? 어떻게 사람을 치운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고. 가짜 럭셔리 티 너무 난다. 순식간에 댓글 수는 폭발했습니다. 좋아요는 쌓였고 공유는 퍼져갔습니다. 민지의 SNS에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협찬 브랜드에서 민지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현재 브랜드 내부 논의 중으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번엔 광고 대행사에서 계약은 재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는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협업은 어렵습니다. 민지 세계의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반찬 가게에 있었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아찌를 뒤집고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아들의 번호. 그러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어떤 일인지 굳이 알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다 제때 옵니다. 달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막는다고 비켜가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민지의 방 안에서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이 떠올랐겠지요. 여기 노숙자 좀 치워주세요. 이제 세상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젖은 바닥이 길게 반짝였죠. 문을 잠그려던 순간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쥔 손,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 민지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일이 너무 커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말끝이 허공에서 부서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빠르지. 태수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마치 답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엄마, 그때 민지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숨을 삼키며 흔들리는 목소리. 그냥 상황이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그리고 민지는 변명입니다. 그리고 늦은 깨달음입니다.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태수야, 나는 그 말을 네가 하고 있다는 게 더 서운하네. 태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엄마, 난 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어. 엄마, 미안해요. 저는 조금 외로워 보이는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됐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차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드립니다. 법무팀 오전 10시, 세무팀 11시입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앞치마 대신 단정한 코트를 걸치고 4시간을 향해 걸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세무회계팀장, 그들의 서류철 위에 적힌 이름, 오미정, 강남 건물 지분, 판교 테크노밸리 수익 현황, 백화점 부지 신탁 계약, 상가 재개발 우선 지분, 작은 장부에서 시작했던 손이 지도를 움직이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건 그대로 진행하세요. 기부안은 다음 주 다시 보고. 세무팀장이 조심히 묻습니다. 상속 계획은요? 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줄 마음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이 흔들렸을 때 붙잡을 것도 놓을 것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관리 직원이 문을 열며 인사합니다. 대표님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민지 세상은 지금 흔들리고 있겠죠. 댓글, 기사, 협찬 취소.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세계는 화면 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시간 위에 쌓은 것이니까요. 차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지켜온 것으로 말할 시간이다. 그리고 엔진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만 가는 중입니다. 그날도 저는 조용히 반찬을 무쳤습니다. 마늘 향이 배어나오고 참기름이 천천히 고루 스며드는 시간. 변함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영상 아래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분 오늘 창립식에서 대표님이라 불렸던 분 아니야?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이야기처럼. 그런데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분 그 지역 오래된 땅 주인이래요.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3천억대 부동산 재력가라고 하던데 백화점 부지 일부도 관련 있으시대. 방송에선 조용히 사는 분으로 몇 번 언급된 적 있음. 댓글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쌓여갔습니다. 설명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나씩 기억을 꺼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지의 거실에서는 휴대폰 화면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태수는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엉키고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니라고 해야 돼. 하지만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분을 노숙자로. 저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주방, 끓어오르는 냄비 소리, 김이 오르는 반찬들. 세상은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다음 반찬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내리고 우산을 펴려던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들 태수였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뭔가 구겨진 휴지가 쥐어져 있었죠. 가까이 보니 주차장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린 것입니다. 엄마, 목소리는 쓴 약처럼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민지. 태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짧은 말. 그러나 그 말에 실린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전에 봤던 변명하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 알아버렸대요. 숨을 삼키는 소리.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비가 조금씩 옷깃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나 민지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민지가 아니라 너 자신이겠지. 태수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저는 우산을 들었습니다. 들어가라, 태수야.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다. 다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올 준비가 돼야지. 태수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제대로 살게요.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 옆을 지나 걸었습니다. 그 말 나중에 확인할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울지 말고 버텨. 그건 네 몫이야. 태수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시는 동안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 봐. 아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문은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건 잡아도 놓아도 마음이 쓰이는 존재구나. 그래도 오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시 일어서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 아들이기를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버스가 지나가며 바람을 밀어붙였습니다. 가게 철문을 내리려던 순간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그리고 숨이 가쁜 목소리, 어머니, 민지였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화면엔 댓글 알림이 빗발치고 있었죠. 진짜 인성이 저런 거였네. 시어머니가 그 정도 분인 줄도 모르고. 웃긴다. 차라리 몰라서 본색이 드러났네. 잘됐다. 민지는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거리였지만 그 아이는 다 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명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저 정말 다 잃게 생겼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잠시 민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이 제일 큰 이름이란 걸 이제 알겠니? 민지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저 다시 잘할게요. 어머니만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민지야.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무릎 꿇으면 그건 참혹한 일이야. 민지 눈에 잠시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세우는 건 그 사람 스스로 해야 하지. 민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생각 없어. 그건 네 싸움이고 너가 해온 행동에 대한 업보야.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울지 말고 집으로 가봐. 여기서 그 눈물로 해결되는 건 없어. 민지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저는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났으니까 무너진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사는 법을 배워라. 민지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품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세계가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이 평온하면 마음도 따라 잠잠해지는 법이지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세팅을 하고 조용히 차를 우려놓았습니다. 늘 해오던 일상인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온 삶의 결을 정리하는 시간이지요. 서류가 든 작은 가방을 들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장기 신탁 유지, 기부재단 설립 절차 확정, 상속은 아들에게 직접이 아닌 보호 신탁으로 전환. 자식에게 무턱대고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저는 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지켜줄 수 있을 만큼만
나머지는 세상에 돌려놓을 겁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 아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뜻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을 나서며 햇빛이 눈부시게 부딪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긴 길을 걸어왔는지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흘러가는 건 세월이 아니라 다져지는 게 사람입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익숙한 장독 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가 참 곱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돈도 이름도 아니었다. 그 모든 걸 흔들리지 않고 쥔 나 자신이었다는 걸. 문득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걸음. 문 밖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기척. 마치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처럼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제 마음도 한 번 더 다져졌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는 여전히 장독대 냄새가 돌고 손님들은 조용히 장아찌를 사갑니다. 달라지지 않은 하루가 지금은 참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았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매달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리고 민지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해준 말이 그 아이 마음 어딘가에 남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삶으로 다시 문을 두드릴 날이 오겠죠. 그때 응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지에게도 태수에게도 미움은 남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오래 가진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다만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순 없을 뿐입니다. 주머니 안에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노인인권재단 설립 승인서. 내가 나를 지켜낸 다음에야 남을 도울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불을 끄고 잠금쇠를 채웠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했다. 오늘도 발걸음을 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두세 개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어둠을 뚫고 길을 만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내 인생이 다시 내 손에 들어왔구나. 걷는 동안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그 아이들, 언젠가 웃으며 다가올 날이 오겠지. 그때 기쁘면 웃어주고 아프면 잠시 멈춰줘야겠죠. 그게 부모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먼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다시 전부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지요.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볍게 취급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서운함을 느낀 적이요. 그럴 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안는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밀어낸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의 자리에서 다시 서게 됩니다. 그게 어른의 걸음이고 노년의 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누구에게도 가볍게 여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진 게 적어도 조용히 살아왔어도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마음 한 곳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들,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요. 좋은 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발자국을 알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를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조용히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